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한국이 편하고 따뜻하다고 느끼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게 사는 곳이 되었고 한국은 일이 있을 때 잠깐 머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은 흘렀고 제 마음의 뿌리는 미국 땅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돌아온 한국은 낯설고 어쩐지 벅찼습니다. 결국 인생은 부초 같지 않나요? 한 자리에 정착한다는 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딱 1년, 마음속에서 한국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던 날의 설렘은 사라졌고 매일의 생활은 불평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왜일까요? 내가 나이 들어 한국을 떠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자라는 신분이 만들어낸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의 충돌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느릿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익숙했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 바쁘고 재촉하고 줄을 서도 옆에서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관공서, 병원, 대중교통에서 느끼는 이 빠름의 문화는 은퇴한 몸과 마음에 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나만 느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소외감은 배가 되었죠. 두 번째는 돈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땐 소박한 차림으로 친구 집에 가도 그 자체로 환영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미묘한 비교가 생깁니다. 옷차림, 식당의 급, 사는 동네, 심지어 연금 액수까지 은근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모임을 나가면 대화 주제가 결국 누가 어디 투자했다더라, 자식이 연봉이 얼마다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고요. 나눔보다는 비교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에서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듦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문화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질문 한마디만 해도 그 나이에 뭘 그리 따지느냐는 눈빛을 느꼈고 젊은이들 사이에선 내가 방해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를 산책할 때면 마음이 먹먹해졌고 김치찌개의 향은 아직도 가슴 깊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만으로 살아가기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걸 1년 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은퇴에 어울리는 삶의 무게와 리듬을 미국에서 더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귀국이나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속도와 문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이니까, 병원 잘 돼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결정하지 마세요.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감정보다는 현실이 지배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고향이 된 분들도 많고 한국은 잠시 머무는 여행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입니다. 부초 같은 인생이지만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요. 고향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나의 가치관, 삶의 속도, 인간관계, 건강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살아갈 곳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요. 은퇴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그리움이나 향수라는 감정적 이유뿐 아니라 현실적 요소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귀국 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과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입니다. 1. 생활비 한국이 더 비쌌어요 라는 말 절대 남일 아닙니다. 귀국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미국보다 생활비가 더 든다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 생필품, 외식, 의료 접근성은 좋지만 집세, 교통비, 공공요금, 식료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15만 20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는 절대 넉넉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 15평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월세로 전환하면 5,07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하면 기본 고정 지출만 120만 원에 육박합니다. 실전 팁: 지방, 소도시나 중소도시 귀촌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가 34천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귀국 전 환율을 고려한 환전 전략도 중요합니다. 원화로 환전할 시기를 분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누리던 할인 혜택의 시니어 디스카운트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자격도 미리 체크하세요. 2.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 싸지만 낯설고 복잡한 시스템. 한국의 건강보험은 확실히 미국보다 저렴하고 병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민간보험에 익숙했던 분들에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귀국 직후 바로 보험료가 청구되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월 1,020만 원 이상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고 1차 의원 진료 후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낯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귀국 3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재외국민 귀국 절차를 미리 알아보세요. 귀국 직후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경우 소득 없는 귀국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인간관계와 문화 적응. 내가 외국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반겨줄 줄 알았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독립적이고 느긋한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에게는 한국 특유의 빠르고 좁은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아직도 미국식 생각하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소통에서 세대 차이를 넘는 문화 차이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옆집 사람이 왜 인사를 안 받아주는지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 팁: 귀국 직후 적응 기간은 필요합니다. 모든 걸 예전처럼 돌리려 하지 말고 새로운 생활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동네 문화센터, 시니어 교실, 작은 봉사단체 등 작은 커뮤니티에 먼저 발을 들여보세요. 사람들과 느슨한 연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선 미국식 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배려 섞인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해 보세요. 4. 주거 문제. 고향 집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고향에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해서 결국 다시 서울 근교로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시골에 빈집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 누수, 단열, 치안 문제 등으로 엄청난 지출이 생깁니다. 전문가 조언: 고향 집에 장기 거주를 고려한다면 귀국 전 미리 한두 번 단기 체류를 해보고 생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한국 마이너스 미국, 이중 거주 듀얼 리빙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름은 한국, 겨울은 미국처럼 나눠 살면서 거주지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5. 마음의 준비. 고향은 기억 속에만 아름답다. 결국 귀국 후 적응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알던 한국이라는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다가 실망합니다. 한국도 변했고 나도 변했기에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생활 전략: 귀국은 정착이 아닌 테스트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최소 6개월 1년의 시범 정착 기간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유연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디서 살지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전환점입니다. 정서적 고향과 현실적 삶터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고 감정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다시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선 마음보다 훨씬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이민 오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것이 은퇴 귀국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은퇴 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재정적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무너진 경제적 기초 위에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나이가 들수록 그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뤄왔던 재정적 준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즐기려면 준비가 필수라는 사실,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비참한 추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챗GPT 상위 10%의 은퇴와 중산층의 비참한 추락, 그 숨겨진 진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루거나 부족하게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상상과는 달리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된 경제적 기초 위에서 여유로운 삶을 이어가지만 중산층은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은퇴 후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안정망이나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과 그에 대한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 후 고군분투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3명의 사례를 통해 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소득이 끊긴 50대 중반의 김씨.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으며 김씨의 소득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은퇴 전에 자주 여행을 떠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김씨는 갑자기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매달 나가는 급여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 수입을 대신할 어떤 것도 준비해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계속해서 저축을 끌어쓰고 결국 몇 년 안에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우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그와 동시에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씨처럼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언제든지 우리를 덫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동산에만 의존했던 박씨의 참담한 은퇴. 박씨는 40대 중반부터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며 부자 되기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매달 급여 외에도 부동산 투자로 나름의 수익을 얻으며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그의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준비를 부동산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퇴를 하자마자 재정적 여유가 사라졌고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구입했던 부동산은 급격히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전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에만 의존한 은퇴 준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한 은퇴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과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50대 초반까지 은퇴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를 단지 앞으로의 여유로운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만큼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문제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열심히 일하고 급여에만 의존했던 그는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현실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 준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자영업을 시작하려 해도 초기 비용과 리스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저 돈을 조금 모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생활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 씨의 사례처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경우 은퇴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은퇴를 막연히 멀리 있는 길로 생각하고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급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최 씨와 같은 사례처럼 건강 문제는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은퇴 후에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상위 10%의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의 은퇴 후 삶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상위 10%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과 함께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중산층은 은퇴 후에도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다가왔을 때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분산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과 정신적인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에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가 바로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준비된 은퇴는 비참한 추락을 막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준비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주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라 자신이 언제 은퇴를 하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때가 되어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내가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가 늦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지금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진호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며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산이 상승하지 않으니 그의 은퇴 준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김 씨의 경우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자산이나 투자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 은퇴 후의 재정적 독립, 그 첫걸음은 다양한 수입원 만들기.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 박철수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한 주식 배당금과 연금 수령액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소규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소소하지만 꾸준한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 후에도 다양한 수입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금융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관심사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산만 준비하고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건강을 잃고 의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진 경우가 많았죠.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미경 씨는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과거부터 운동을 싫어했고 건강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이 나빠져 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여유로운 시간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찍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시간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정신적 준비도 중요하다.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영희 씨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자신의 취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음악을 다시 시작하며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덕분에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준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5. 은퇴 준비는 생활비 절약부터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절약은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재훈 씨는 은퇴 후 매달의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비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돈을 은퇴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했죠. 이 씨의 경우처럼 철저한 생활비 관리와 계획적인 지출 절약은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피하는 방법.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까지. 은퇴 후의 삶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은퇴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후회 없는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씨. 이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앤드 치매 예방 마이너스 해마이포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마이너스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마이너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마이너스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도록 일해왔던 그 자리를 떠날 때일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퇴직 후 우리 삶의 모습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유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고 퇴직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던 870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실에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소득 절벽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깊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죠. 이 글에서는 왜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지,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싶은 일하며 살자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꿈은 몇 년이 지나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소득 절벽이 시작됩니다. 1. 50대 후반 퇴직 후 갑자기 맞이한 소득의 공백. 이현수 씨는 58세의 나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이 있으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그는 예전에 비해 쓸 돈이 적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소비했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갑자기 늘어난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몇 달간 취업이 안 되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현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금액으로는 충분히 버텨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2.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문제, 소득 절벽의 또 다른 얼굴. 다음은 김미정 씨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며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을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맞이한 첫 번째 문제는 자녀의 학비였습니다. 김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는 데 퇴직금이 전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어 은퇴 후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죠.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절벽에 부딪히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모자라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자주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씨 56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퇴직 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직장 생활에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퇴직 후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할 때 더욱 심각해지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 때는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도 한 가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결론. 870만 명이 겪고 있는 소득 절벽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공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퇴 후 맞이하게 되는 소득 절벽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다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계획, 소득원 다변화, 취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재정 계획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 자산과 부채 상황,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점검 예시.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이 자금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을 소비할 때 이 자금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은퇴 후 주요한 소득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매월 총 13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소득원 다변화 재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넘기 위해선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시작하기. 퇴직 후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고용 형태로 시간이 유연하고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IT 분야나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장점이 큽니다. 실제 사례 박성진 CO 19세는 은퇴 후 1년 동안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일이었고 몇 달 만에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취업 기회. 프리랜서나 자영업이 어렵다면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재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나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을 찾는 업계나 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할 때는 나이를 불리한 점이 아니라 경험을 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포장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진 C60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의 경력을 살려 자문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올리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준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은퇴 후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금 준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고 개인연금은 각자가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민주 씨 57세는 평소 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60세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매달 7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었죠. 4.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소비 패턴 조정.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패턴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은퇴 후에는 세금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및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금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재취업을 통해 경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